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창하지 않고 반주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의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생명력이 더해져 녹음이 짙게 물들어가는 6월,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67회 정례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34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일로 그 의미가 더 뜻깊게 다가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민생 경제를 위해 굽힘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일선에서 전염병 대응과 현안 업무 추진으로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 위에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외세로부터 나라를 찾고자 만세를 부르던 6월의 간곡한 외침과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자 피를 흘리던 6월의 고귀한 생명과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들불처럼 일었던 6월의 울림이 지금 여기 오늘을 있게 했듯이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재 우리의 노력이 일상을 되찾은 미래를 향해 연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6월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전에 농산일에 있어서 가장 바쁜 절기라는 망종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활기차시고 분주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가 민생 전반에 걸림돌이 되어서 안타까우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이에 맞춤형 밀착 지원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 각 계층에 자금을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과 지역에 활력을 더할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법안과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8대 의회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리고 엄중하게 느껴집니다. 제8대 의회의 마무리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느냐 뒷걸음질 치느냐 갈림길에서 다시 처음 시작하는 1년이라고 생각하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그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정례에서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함께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잘했던 부분은 모범으로 삼고 부족했던 부분은 환류를 통해 안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일상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는 민과 간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과 사전 예약률로 코로나19 대응의 모범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묵묵히 이를 뒷받침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 면역을 통해 머지않아 되찾을 예전의 일상을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는 등 다시금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실시되는 제267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6월 7일 공고하고 오늘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이채명 의원 대표 발의, 안양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간 제출 안건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결산안 2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어 총 20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안내해드린 당초 의사 일정에서는 시정 질문을 2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정 질문 접수 결과 의원 신청 수 등을 고려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례회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최병일 의원님과 김필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욱기 의장님, 그리고 안양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2020년 예산 집행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세출의 예산 현액은 2조 1,414억 9,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조 1,957억 7,600만 원, 지출액은 1조 7,846억 2,400만 원, 잉여금은 4,111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 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5% 증가한 4,469억 2,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액 수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9.9% 감소한 717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일반 회계의 특별회계 이전 수입은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4.9% 증가한 9,623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출은 전년도 대비 31.7% 증가한 1조 7,846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4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585.5% 증가한 721억 8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청년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으며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및 영세사업자 특례 보증 지원, 안양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IoT 공공서비스 경기 거점센터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화성 한백산 초목공원 건립과 장애인 복합문화관, 관양동 다목적 복지관 건립 등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안양구현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최초 선별진료소 운영과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모험도시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액 승인의 건과 예비 지출 승인의 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2조 1,414억 9,2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2조 1,957억 7,6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02.5%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조 1,414억 9,2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조 7,846억 2,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3%이며 잉여금은 4,111억 5,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 2월 230억 9,900만 원, 사고 2월 57억 1,100만 원, 계속비 2월 925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6억 8,7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51억 4,7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1조 5,913억 9,6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1조 6,350억 4,5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1조 5,913억 9,6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1조 4,670억 7,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2월액은 452억 3,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90억 8,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수납액 1조 6,350억 4,500만 원 대비 지출액 1조 4,670억 7,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679억 6,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 2월 182억 6,700만 원, 사고 2월 36억 5,500만 원, 계속비 2월 233억 1,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45억 5천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81억 8천만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5,500억 9,6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5,607억 3,1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5,500억 9,6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175억 4,7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2월액은 760억 8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564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수납액 5,607억 3,100만 원 대비 지출액 3,175억 4,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431억 8,400만 원입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 2월 48억 3,100만 원, 사고 2월 20억 5,700만 원, 계속비 2월 691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7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69억 6,7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125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995억 1,800만 원 대비 지출액 832억 9,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7%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2020 연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04억 7,600만 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261억 4,300만 원, 사용액은 360억 4,400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605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제표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 9조 3,325억 200만 원, 총 부채 447억 4,700만 원으로 순 자산은 9조 2,877억 5,5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비용 1조 5,200억 5,200만 원, 수익은 1조 5,720억 7,200만 원으로 재정 운영 결과는 520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 사업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138개 정책 사업 목표 322개 성과 지표 중 72.7%인 234개 사업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7.3%인 88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액 380억 2,5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 36억 7,100만 원이며 지출액 36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일반 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도로 건설 업무 추진 사업으로 26억 4,1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개 사업에 36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채명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손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님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의원님, 이명란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보상경위원회 박정욱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음경택 의원님, 정맹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 이상 9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정덕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시의원 정덕남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번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 기간은 6월 10일 하루 동안이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덕남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 질문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에는 3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정덕남 의원님께서는 답변서로 가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음경택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순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원활한 회의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은 질문 요지서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일문 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총 40분으로 보충 질문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예, 음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안양 하수종물처리장의 문제점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수암천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 시절 때 현재 김창선 도시국장이 팀장으로 있던 2015년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2018년 현 최대호 시장님 당선 이후 당시 인수위에서 꼼꼼히 검토한 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암천 도시재생 개발 사업은 수년째 각종 민원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면서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불만이 증폭되어 지역사회의 갈등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하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도 시청 정문에 대책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수암천의 개발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답변 유지서는 잘 받았고요. 뭐 내용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답변서 작성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수암천 개발과 관련된 모두 발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죠.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는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긴데요. 간단히 그냥 뭐 사전적 의미로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네. 세태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답변석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든가 잘 안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개선해서 도시의 기능을 뭐라 그럴까? 좋게 하려는 네. 도시 개발 사업이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창선 국장님께서 팀장으로 재임하실 때 제안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지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약간의 사실관계는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답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는 안 한 거죠. 네, 예. 도시 재생 사업인데 사전에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고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도시 재생 사업이든 도시 재생 사업의 기본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주민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수암천 도시 재생 사업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이라 하면 그 도시 재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가 되어야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우선되어야 된다. 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는 사업의 지원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전담 공무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들의 역할을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수암천 도시 재생 사업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암천 개발 사업의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면 과연 이 사업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을까? 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수암천 개발 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하천과에서 보통 공모를 하면 하천 사업만 공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내부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좋은 안을 내서 하천을 기능을 살리고 하천 주변 거를 이용해서 하천 기능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경우에 국토비 그 490억 거의 500억을 주겠다는 그 냈기 때문에 저희는 안양 그 수암천에 주차난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복개 구간을 철거 못한 그 구간을 그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그래서 하천 기능을 살리고
그 주변의 기능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라서 그게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된 거죠. 예. 이제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게 국토부의 공모사업 신청 당시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었으면 선정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490억의 국비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인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국토부는 도시 재생만 준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양시에서 걸은 게 도시 재생 사업의 기치였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모토로 해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결국은 490억, 수백억 원의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수암천 개발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포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또 일부 공직자 또 시민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인데 동의 안 하시겠죠, 국장님께서는? 포장이라는 말은 좀 저희들의 그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네. 좀 공무원들이 좀 사기가 떨어질 말인데요. 아니, 예. 제가 그 이 사업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도시재생 사업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들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 선정이 됐다고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수조의 위치가 수암천 하부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류에 설치하는 저수조의 기능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그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관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제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토지와 재산권을 강제 수용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 안양시의 행정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양역 주변에 바람직한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한다면 안양역 주변에 노후화된 도시, 그중에 25년째 안양의 최대 흉물로 남아있는 원스퀘어를 포함하지 않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 수암천과 인접해 있는 원스퀘어를 포함한 도시 재생 사업이야말로 바람직한 도시 재생 사업이다. 이제 라는 의견들에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우리 최대우 시장님과 안양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국장님 그 공모 당시보다 사업 규모가 늘어났죠? 네. 예, 답변서에 사업 규모가 늘어난 그 원인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하긴 하지만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 그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규모가 늘어난 측면도 있죠. 이제 공모는 됐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류조 용량을 18,000으로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빨리 이제 당선 그 공모에 국비 받고 신청해서 이제 급하게 작성했는데 오픈해 보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이 공간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국토부에 이제 문의를 했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산 총액이 500억 이하다. 공간의 활용은 시가 알아서 결정하라. 이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적정 용량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의 사업 지원 범위는 500억 이하다. 그런데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은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그럼 저는 최초의 공모사업 신청대로 사업이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50억 원의 예산이 지금 얼마까지 늘어났죠? 계획된 게 900. 국비는 이제 450에 490억이고요. 예. 시비가 저희들이 이제
한 150억 정도 예. 한 660억을 잡았으니까요. 예. 한 170억 정도면 된다 했는데 그 보상비가 거의 한 150억 이상 늘고 해서 나머지 사업비에서 한 3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966억으로 했습니다. 969억이죠. 예. 그러니까 그 원래 450억에서 960억으로 늘어났다. 450억 400. 그러니까. 12는 예, 예. 저희들 감안을 했죠. 660억. 총 예. 660억, 아무튼 60억. 450억짜리 공모 사업이 현재 966억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거의 배 이상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액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했어요. 재결 신청 배경도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조금 그 궁핍한 답변서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집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뭐 7, 80년대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집행한다. 안양시의 대시민관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제 또 보완해야 될 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업 신청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뭐 제도적으로 뭐 미비한 점들을 뭐 보완해서 뭐 공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솔직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수암천 개발 사업의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 나중에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 재생 사업 문제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 재생 사업 이것도 문제다. 잘못된 저수조의 위치 이것도 문제다. 또 한 가지 966억 원에 달하는 아니 이제 공사비는 얼마지요 참? 순서 공사비. 공사비요? 예. 보상비 말고요. 300매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입찰할 때는 안양시에서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부서에다가 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답변이 코로나19 때문에 회의를 못했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조기 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안 했다. 이렇게 답변 왔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예, 맞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조기 발주 할 때 이제 네. 그런 게 생략되고 그 당시 조기 발주 급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조달청으로 갔잖아요. 예. 조달청도 안양시 시스템보다 더 좋게 다 처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정상 하고 있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근데 그 예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그거잖아요. 그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 그런데 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 공사 입찰 시에 지방개혁법에 의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수백 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입찰에 붙이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다. 이것이 집행기관의 답변이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들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공사개발과 관련해서. 성금 나온 걸로 아십니다. 네? 성금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사 관련해서 공사비 하나도 집행된 게 없어요. 계약이 작년 6월경에 됐죠.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도록 이 안에 철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것도 처리하려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결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니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보상이 결과적으로 연계되는 말씀드리는 그거를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과로만 말씀하시면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 코로나19라든가 조기 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했다. 이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현재 공사가 중지 중이죠. 공사 중지 중이죠. 예, 곧 해제할 겁니다. 철거.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언제 해제될 거냐고 물어봤어요. 중지 중이죠. 예. 예, 중지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가 중지 중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심사위원회를 생략한 것은 규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 위반은 말씀드린 아닙니다. 대로 수암천 개발 사업이 조기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도록 예산 집행 안 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크면 조달 사업법에 의해서 공사원과 사전 검토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양시의 행정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안양시의 행정이 너무 그 제가 말 잘못하면 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린다 할까봐 조심스러운 거예요. 안양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1년이 지나도록 예산 집행 대응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때문에 계약 심사 안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 일정 및 계획의 답변서를 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답변서를 써놨습니다. 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튼 수암천 개발 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답변 시간입니다. 국장님,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 네, 있으면 제가 하시기 지금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기회 드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예,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재생이 있고요. 예. 그런 법에 의해서는 뭐 주민 친화형, 뭐 시가지형, 그래서 그 지금 명확과 석수에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입니다.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의 어떤 맨체스터 같이 아니면 스페인의 어느 도시처럼 세태된 지역을 시가 인위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서 시장님, 그 시장님이라도. 공간을 막고 국장님, 하는 게 그게 안양시 예를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영국의 맨체스터 예를 들죠. 지금 여기 대한민국 안양입니다. 수암천이 하는 게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도시재생법에 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정광장과 수암천을 연결해서 공간을 말해서 만안의 어떤 활성화가 되면 그게 만안 이론의 도시 거점 공간으로 도시재생이 된다는 그 도시재생 용어로 앵커기라고 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 기치는 도시재생 사업이지만 실제로 사업의 수단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처럼 뭐 주민 절차를 밟았나 안 밟았나 그거는 당연히 과정이 없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류료 위치에 대해서는 그 국토부 관계자랑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양시 한 단면을 보면 이 저류조 위치는 하루에 한 군데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주도도 그때 공모가 됐을 때 저류조를 했었거든요. 그때 국토부 하청과 사무관 얘기는 안양천 상류에
이런 저류조 공간이 몇만 톤씩 누적이 되면 순간에 홍수 때 안양천의 한강이 범람되는 그런 큰 계획하에 저희를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만 본다면은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의 거시적인 하천 계획에는 이 저류조는 광역 계획에 거시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결국은 국장님께서도 실제는 도시 재생 사업이다. 그러나 추진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문제고요. 빗물 저류조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하겠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에 그 교수이시고 그 빗물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부속기관이에요.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소장께서 기고문입니다. 빗물 저류조는 상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라는 기고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천학자인가요? 서울대 빗물을 빗물 연구하는 게 두 가지 빗물 재활용하는 분야가 있고요. 네. 하천 공학자들이 보는 저류는 다릅니다. 지금 이게 홍수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수고하셨어요. 네, 예, 들어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보고 들으신 것처럼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은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는 듯합니다. 참으로 시민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으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주도의 사업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모르게 추진해서 주민들을 내쫓는 도시재생 사업, 분명히 잘못된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개 신청을 통해서 강제 수용과 강제 집행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과 집행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격과 다른 개발 방식으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도시개발 방법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저수조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서울대 교수이시고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인 한무영 교수님의 기고에 의하면 빗물 저류조는 상류에 설치하여야 저수조 설치 목적에 맞고 저수조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암천 개발의 하류 저수조, 우리가 추진하는 하류 저수조는 예산만 많이 들고 저수조의 기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번째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공사 입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와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 관련 규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있고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도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계약 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지금까지도 공사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결과적으로 거짓,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과 의회를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도시 재생 사업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주민들에 의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역 주변의 도시 재생은 장기간 방치된 도시의 흉물인 원스퀘어를 있는 그대로 두고는 안양역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을 논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암천 개발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은 같은 구역에 있는 안양의 25년 된 흉물 원스퀘어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의 도시 재생을 통한 주변 지역 개발이 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주 및 상인들의 의견 반영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 사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스퀘어를 포함하는 전면적 도시 재생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만 가지고도 수암천 도시재생 개발 사업은 재검토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수암천 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도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언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최도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그 수암천 도시 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김정선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했고 또 사전에 많이 소통도 했고 또 답변서를 통해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네. 이제 들으셨고 제가 이제 문제점을 한 4-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참으로 수암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나 선정 또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민들께서 아픔도 많았고 또 시에서도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신청 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이 정보를 교류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도 민선 7기 시장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수암천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도 많이 했고 더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참 항의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된 사업이었는데 지금 중단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일부 남아있는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관련 국장이나 과장 또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돼서 박수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제가 그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옳은 지적이다라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답변 중에 안타깝다라는 말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의 마음을,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또 해결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소름 끼친다고 한 대목이 뭐냐면 수암청 개발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이걸 보면 다 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만한 해결은 아니죠, 시장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암천 도시재생 사업에 어떤 그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감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그 말씀을 했던 거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 다 예. 참고하고 예.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예. 아무튼 아까 얘기했습니다. 박수 받으면서 사업 시작할 수 예.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도 문제점은 다 인식하시고 공감하는 거고요.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또 이 의회 상황을 모니터하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뭐 평범한 명언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안양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양 하수처리장 및 석사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최근에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 집행기관의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안양 하수처리장의 터빈 발전기 8대의 고장을 2년 동안 쉬쉬하면서 숨긴 집행부의 행태는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니 답변서 나중에 드릴게요. 예, 답변기 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안양시 하수 행정에 불투명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장난 발전기의 하자 보수에 대한 전면적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 및 낭비된 예산의 보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정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양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시정 질문 답변 요지서를 자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상하수사업소 이충건 소장님과 박공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역대 시정질문 답변서 중 가장 잘 작성돼서 제출된 답변 요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솔직하게 답변서가 작성되면 솔직히 지금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집행기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좀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네. 속이지 말자. 숨기지 말자. 이런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발전기 고장 접수가 2018년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혹시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대충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충은 보고만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환경공단이 네. 이 사업 시행자였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천하는 공문도 보냈었고 네. 이걸 원점에서 제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제가 또 일부러 통화까지 이사장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실 시공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거고 있고 네. 지금도 생각하면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의 또 북도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가동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점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님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시고 예. 계셨다.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네. 최선을 다해서 했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결국 시장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이제 시장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부서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신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시민들하고 의회는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요? 시민들과 의회는 의회. 전혀 몰랐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그랬나요? 저희가 거기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예. 잘못된 거죠? 예, 요 문제에 대해서 네. 2018년 11월이었는데 아니 시장님, 그건 나중에 발언 기다 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과 부서에서는 알았지만 의회에서는 몰랐다. 2년이 넘도록 2018년 11월이면 지금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이 좀 부족했네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 사과하실 의향 없으세요? 글쎄, 예? 그래서 소통이 부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예, 더 소통. 소통 강화토록 예. 좀 지시하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이제 일은 벌어진 거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기 하자에 대한 피해, 손실 보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자 보수를 잘 해야 되고 손실된 그 안양시의 예산을 보상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양시와 포스코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안이 관철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강력하게 푸싱 좀 해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뭐 최대한 뭐 열심히 한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포스코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아니, 설치했던 회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고 정말 시민의 또 우리 시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포스코와 안양시의 손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이제 여기도 언론인들 와 계십니다만은 언론의 역할은 정론직필이다. 이 고장 사실과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집행기관과 시공사의 답변에 근거하면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정정 보도라든가 이런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여튼 이 발전기 8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잘못됐고 하자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문제도 그렇고 아니, 우리가 수암? 예. 이 발전기 박탈화 처리 문제도 그렇고 정말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또 사후 조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꼼꼼히 챙겨보겠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발생되는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발전기 8대가 고장난 상태로 2년 넘게 수리를 하고 있어 안양시에 엄청난 그 금액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조속한 하자 보수를 통한 발전기의 정상 가동을 통해서 안양시의 세입이 손실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아한 단어 선택에 고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의회 비례대표위원 윤경숙입니다. 시정 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에 선제적 대응을 해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행정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시민의 만족을 넘어서서 시민께 감동을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술공원 자이아파트 출입구에 대하여 그리고 족구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예술공원 자이아파트 출입구에 대하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해 충돌적인 그런 상반된 민원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 그런 부서라서 참 잘하고 계시다는 거 일단 격려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예술공원에 지금 자이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 일단 교통정책과에 제가 알기로는 교평심의 요청을 해서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교평심의 결과를 지금 통보를 했죠? 예.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이 있고 이제 자이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2010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10년도에 정비 계획을 지정하면서 그런 도로라든가 공원 배치 또 세대 그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현재 예술공원로 그쪽이 한 15m인데 3차로로 끝에가 되어 있는데 성수기 주말에는 이제 이 예술공원 쪽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해소하고자 조합에서 15m 도를 23m, 그러니까 8m를 더 조합 땅 쪽으로 들어가서 기부천합해서 그것을 5차로로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3차로를 5차로로. 예. 네.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안쪽으로 현재 일방통으로 돼 있는 도로 그 9m 도로를 배치하고 네. 2개가 이제 주 진입로가 되고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10년도에 지정 고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건축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예. 사업 인가 시점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예. 이때 이제 보다 디테일한 어떤 교차로 운영 체계라든가 네. 또 도로의 교통류라든가 예. 또 진입 방법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 12월 24일 날 건축위원회 이제 통합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건축 부분하고 예. 교통 부분. 그건, 예. 그때 심의돼서 결정되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 의하면 지금 여기 지금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2013년 12월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제 7차 건축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에 열렸다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후에 최초는 13년도 12월 24일 날 하고 그 이후에 또 건축위원회가 됐네요. 지하 주차장 램프 아. 위치가 바뀌어서 네. 요거 말고 다른 부분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 국도변에서 저희가 이제 일본 국도변에서 이 새로 건설되는 자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를 일본 국도를 다니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할 것입니다. 자이 아파트 지금 저도 이 지역 60년을 살았는데 제가 7, 8월이 되면 여기에 진짜 밀리기 시작해요. 예술공원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분들과 출퇴근 시간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려 있고 성당 앞까지도 밀려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과 또 예술공원 안에 상인분들은 더더욱이니 지금 많이 지금 걱정을 하시고 이게 지금 그 생업과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돼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여러 가지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알아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예술공원 쪽으로 입구에 지어지는 자이 아파트가 1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하나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그 교통 심의 때 그러면 저 예술공원로는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정하고 네, 그 다음에 자이 아파트 들어가는 9m 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일방으로 할 거냐 양방으로 할 거냐 네.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 검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론은 양방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 자이 아파트 나오는 산업도로 국도 1호소 진출하는 나오는 부분이 네. 그 안양 그러니까 예. 양명고등학교 가려고 그러면 불과 한 60m입니다. 유턴 차선이 예, 거기 그렇죠. 나와서 바로 고가 밑에서 예. 예술공원 사거리 목 미쳐서 예. 서울로 진입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예. 답변 주신 거 제가 읽어보니까 유턴하려는 차량이 엇갈려 상충이 예, 발생한다. 거기서 그 유턴 차선하고 상충이 되면은 차라리 더 그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 그런 이렇게 돼 결론 있어요. 때문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을 하고 이해했습니다. 진출은 그 5차로로 확장된 그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의견하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와서 거기 입구에서 쌍방향으로 안 해놓고 일방으로 왜 했느냐 그랬더니 나오면 엉킨다는 거예요. 차량이 엉켜서 막 그 운전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교통 여건이 악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운전자들은 이렇게 막히고 엉키잖아요. 한번 경험해 보면 또 그걸 피해갑니다. 예? 저 생각은 이 운전자도 안양시만 스마트한 게 아니라 운전자도 스마트해요. 스마트해서 요 부분에 엉키고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데로 가다든지 나올 때 진출입로가 엉키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이제 찾아가고 이러는 정리정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계속 우리가 예측해도 이거 예측이거든요. 지금 아직 그렇죠? 예측이잖아요. 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 제가 사는 지역에 안양 성남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나서는 엄청나게 저희 집 가는데 예술공원 사거리에서 제가 관악역 앞에 구룡 주공 아파트에 사는데 40분이나 걸린 적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오래 걸려서 저는 이게 몇 달이고 계속될 줄 알았더니 그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게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운전자들은 맨날 엉키고 우리가 우회 도로로 가고 어디고 야 이거 좋다고 이용하려고 했더니 여기 이만큼 체득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상인회 거기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 소통의 부재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출입구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그 출입구가 이런 식으로 건설이 된다 해서 아내가 지금 안 그래도 병목 현상이 있고 7, 8일에 막히고 이러니까 이분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상인회 간담회에 가서 제가 안 사항이라서 이것은 제가 알려드려야겠다. 또는 이게 지금 차후에 건설되고 나서의 그 원활한 소통 누구나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제 상인회도 그렇지만 다방면에 이해 충돌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투명성 있게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안양시 발전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상위로 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노력하는 거니까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는 현재 거의 한 10층까지 골자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그 일방 도로 폭이 9m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만약 양방을 하게 된다면은 네,
보통 양쪽 보도까지 합쳐서 최소한 12m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로의 폭이. 네. 근데 현재 이제 9m로 결정되어 있는데 보통 건축 설계를 할 때 이제 도로와 건축물과의 이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선제한이라는 법적으로. 건데 네, 네, 네. 그런 걸 거의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자스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제 안타까워. 9m 가지고 만약에 양방으로 한다 그러면은 보행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거 자체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관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예. 저희가 뭐 이런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 또 일방 통행할 때와 양방 통행했을 때 어떤 장단점 그런 부분을 다시 다시 한번 한번 예, 저희 전문가들과 한번 그 방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회의를 해서 검토해 보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말하자면 7차 교통 통합심의에서도 이렇게 많은 논의가 됐다는 식으로 저는 이제 쌍방통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쌍방통행도 크지가 않아요. 저희 아파트 나가고 들어가고 그 정도의 그 출입구 정도면 그렇게 넓고 큰 그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서 어떻게 1번 국대 요거 정도는 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문가의 그 심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양시 족구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요, 좀 이따 나오셔요.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급하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해 있을 때요. 2018년과 2019년에 족구장 동호회의 민원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새물공원이 이 족구장이 너무나 이쁘게 1억 3천의 비용을 들여서 안양시가 건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를 동호회원들이 막 이용하고 싶어해요. 이용하고 싶어하는데 도대체 이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그 빨간색 이거. 자, 자료를 새물공원 받아보니 2019년에 20만 원도 안 되게 17만 3천 원 1년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입니다. 새물공원에 2020년을 기준으로 11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1년간 어떻게 이렇게 1억 3천을 들여서 건설해 놓은 이 족구장이 통통 비어가지고 동호인들은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저 사용료 무료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개방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제 말이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례 검토가 필요했어요. 자 보세요. 연간 다 합해도 안양시 족구장 유료 380만 원을 걷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조례 정비. 제가 3차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은 즉 안양시 조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한 말로 장애인자 들어가는 조례를 살펴봐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출발을 했죠. 자, 경기도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정말 조례가 많으면 정말 진정으로 시민들한테 또는 조례에 있는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고 제가 점검을 했어요. 이 조례라는 것이 이게 집안 청소와 같아가지고요.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묵은 먼지부터 털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묵은 조례부터 제가 점검을 해서 정말 진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선반 위에 그릇 쓰지 않는 그릇들 잔뜩 넣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도 그렇고 옷 입을 때도 그래요. 옷을 꺼내 입을 때도 이 조례에 비하면 다림질도 필요하고 재정비가 필요해요. 수선도 필요한 곳이 있고 또는 묵혀놓고 10년 이상 입지도 않고 다른 지자체는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지 안 하고 그냥 묵혀둔 조례들 제가 발견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을 하다가 제가 이 2년 동안 행감 때 새물공원의 그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 이거 문제점을 제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과장님을 불렀어요. 지난주 체육회. 그랬더니 이게 불가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시정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유영철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답변서 잘 받았어요, 제가. 예. 답변서는 다 읽었고요. 끝부분에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제가 있어요. 자, 새물공원 내에 축구, 테니스 등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저희가 그 답변서 다 드린 내용대로 한데요. 저기 아니요, 위에 있는 거는 읽지 마시고 시간을 이 다 위원님들이고 뭐 다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 다 아시니까 그 밑에 제가 못마땅한 그 구절만 질문 드린 제 입장에서 못마땅한 그 구절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그 신부하고 좀 신부진하고 그 부서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요? 저는 해야겠어요, 조례. 자, 왜 해야겠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답변이 제가 못마땅한 이유는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 축구하는 회원 또는 테니스 하는 회원이 쟤네들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요. 족구장만 무료로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아까 제가 합의 380만 원이다 이거 연간 우리가 걷어들여 봤더니 사용료를 징수해 봤더니 이 정도다. 근데 우리가 체육 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요. 그리고 체육을 권장을 해요 다. 그렇죠? 생활체육.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체육하십시오 하고 동호회원들이 무료라면 막 쓰고자 하는 이런 민원에서부터 제가 출발했다 그랬죠. 그걸 쓰고자 하는데 무료로 그 정도로 개방해주면 이 얼마나 환영받을 그런 행정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형평성 문제. 축구는 뭐 6만 원, 5만 원 받는데 여기는 저렴한데 너네는 왜 저렴해? 이러지 않습니다. 형평성 문제 저한테 주신 이거는 타 운동 그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라면 그래요. 저라면 제가 족구한다면 11개의 족구장은 무료고 그리고 왜 우리만 여기만 유료냐 이런 거는 같은 족구 동호인들 족구장 여기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구가 족구를 언급하고 뭐 테니스가 족구를 왜 저러냐 이렇게 언급하려는 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또 보여주세요. 자, 아니요. 네, 안산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 인구가 5월 지난달에 55만 750명이에요. 예, 국장님 55만 750명. 예. 안양시 인구입니다. 자, 안산시 인구 저는 비슷한 지자체 그 조사를 했어요. 안산시 인구 얼마죠? 65만입니다. 자, 전면 무료입니다. 자, 전부 어떻게 제가 파악했는지 제가 안산시 시의원 저랑 친한 시의원한테 자, 전부 무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천시 인구가 어떻게 돼요? 81만입니다. 우리보다 20만이 훨씬 높죠. 전부 무료입니다. 자, 이것도 카톡으로 내용 보여주세요. 네,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적어도 제가 이거를 요구하고 조례를 발의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조언해드릴 생각으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극 검토가 아니에요. 저는 해야겠어요. 조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좀 답변서에 다 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도 그 체육시설 사용료는 좀 그 수익자 부담이 원칙도 있지만 그 저기는 무슨 저런 다 타시들은 수익자 부담 안 하고 저게 저희 자, 무료와 전면 무료와 유료 걷어가지고 380만 원 1년간에 다 걷어봤더니 4개 사면
이 두 가지를 장단점을 한번 비벼보시고 좋고 동호회도 시민입니다. 안양 시민. 시민을 위해서 뭔가 다 과감하게 열어줄 수 있으면은 이 적극 행정을 떠나서 이거는 뭐 그냥 타성적이라 그럴까? 계속 매년 해오던 거니까 사용료 징수를 받아오던 거니까 사용료가 없으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서 사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딱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보고요. 안양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저는 해야겠는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대로 하셔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란입니다. 다른 데는 지자체 살펴보니까 그냥 족구장 그거는 사용료 징수 이런 게 있어요. 저기도 너무너무 좋은 그런 시설도요. 공란으로 해놨대요. 무료. 근데 우리는 왜 거기에다가 얼마 해서 기껏 1년간 4개에서 380만 원을 거두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지금 공익을 위한 거지 저희가 무슨 수익을 내기 위한 이런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예, 적극 검토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요. 예, 해야겠고요.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각 부서에 전화를 걸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입니다. 시민의 생각, 시민의 시선,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참 좋은 문구죠? 네. 이런 멘트가 부디 형식적이지 않고 진정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실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의 집행기간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67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의 1차 본회의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